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영의 톡톡수다 김지영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14살의 꿈, 평양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평양에 가서 홀딱 빠졌던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평양에 홀딱 빠진 지영이가 평양에서 10년을 넘게 살면서 평양의 진면모를 여러모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지금 북한에 계시는 평양 시민들과 또 지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양이 한 상만 가질 곳은 아니다. 평양 시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 평양 시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사실 북한에서 평양 시민이라면 너무 혜택이 많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평양 시민들만 다 한다. 평양 시민들만 배급을 준다 하는데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2007년도부터는 평양도 거의 배급을 안 줬어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배급을 준다 하는 것은 뭐 림업성, 무역성, 재정성, 성기관 일꾼, 보안성, 뭐 사복, 보위성, 이렇게 주황당 이렇게 큰 이제 성기관들만 배급을 줬지 일반 회사들 이런 일반 진짜 국민이죠. 국민들은 배급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평양 시민으로 제가 살고 보니까 정말 서러운 게 많았었어요. 왜 도로만 하려 할 뿐이지 집에 들어가면요 밥에 간장만 찍어 먹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겨울이면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이 안 돼 있고 뭐 어지럽고 탈을 떼고 나무를 떼고 그게 문제지. 사실 지방에 있을 때는 겨울에 춥지는 않거든요. 집이 뜨끈뜨끈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저의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방에서 살 때는 제가 좀 나름 그래도 힘들지 않게 사는 집안이다 보니까 추위도 몰랐고 편하게 살아서 또 평양 시민이 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춥지 않게 살았는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방에 있을 때는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배고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 시민으로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그 경비실에 할머니들이 겨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너무 추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아니 겨울에 바깥보다 집이 더 추워서 못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2007년도부터 평양시 배급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기관 사람들 제외한 국민들은 배급을 못하고 가스, 온수난방 다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평양도 착화탄이라고 하는데 탄을 삐져서 정말 얇은 이렇게 밥을 끓일 수 있는 작은 탄을 삐져서 그것을 가지고 엄마들이 밥하러 이제 저녁 시간에는 아파트 앞에 쫙 이제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옆집이 뭐 먹고 살고 윗집 할머니가 뭐 드시고 사는지 다 보잖아요. 노란 옥수수 밥을 이제 해서 국도 별로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간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텃밭이라도 있어서 채소라도 있고 뭐 감자라도 있어 감자채로도 해 먹잖아요. 평양은 텃밭도 없고 그냥 아스팔트 도로에 국가에서 내주는 게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반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양은 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평양 시민으로 살면 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지하철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지방은 걸어서 10분 거리, 15분 거리가 직장이 멀다 그래요. 회사가 뭐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평양은 최소한 30분 이상 걸려요. 1시간씩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다 사가지고 회사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락을 사면 대한민국에 와서 도시락은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깜짝 놀랬던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번 시간에 비교를 해서 말하려면 제가 대한민국 이야기만 하지 북한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근데 오직 평양 시민의 그 고충만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도시락을 사는데 도시락을 사려면 여러분 밥과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시락을 회사에 가서 딱 이제 펼치면 잘 사는 집 사람들은 이 밥에 뭐 고기 반찬, 채소 반찬 아니면 뭐 다양한 반찬을 사고 온다고 하면
정말 이제 어려운 평양 시민들은 어떻게 사가지고 다니는지 아세요? 노란 옥수수 밥에, 옥수수 밥도 하얀 쌀이, 흰 쌀이 보이지 않게 그냥 노란 쌀에 고추장 뒤에 끝. 고추장도 평양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좀 없어요. 지방에 그래도 친척이 있어서 지방에서 그나마 고추장이라도 담궈서 올려보냈을 경우 고추장이 있고, 콩, 메주콩을 간장에 졸여서 이제 그냥 다글다글한 그 콩 몇 알, 그리고 이렇게 김장철이면 김장 양념, 지금 다 평양시 김장철일 거예요. 그래서 김장철이면 양념, 김장하고 나머지 그 양념을 숟가락 끝으로 밥 끝에 이렇게 발라온 사람들도 있고요. 평양에서 정말 그나마 도시락을 잘 싸운다 하는 사람들이 감자볶음, 감자채, 감자에 까나리 넣고. 그래서 저 평양에서 살던 지인분이 한 분 오셨는데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하니까 감자에 까나리 넣고 볶음, 감자 볶음 반찬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시 사람들은 1년 365일 도시락을 싸고 회사에 출근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실제 평양 시민으로 산다면 평양 시민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평양시에서 사시던 분들, 대한민국 오신 분들도 공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죽이 있으면, 집에서 죽을 먹으면 지방 같은 경우엔 점심시간에 들어와서 죽 한 사발 후루룩 마시고 나가면 부끄럽지도 않고 또 굳이 또 귀찮지도 않고 그냥 먹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죽을 싸들고 회사에 올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처럼 뭐 전복죽, 찹쌀죽, 뭐 채소죽, 다양한 먹음직스러운 건강에 좋은 죽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 끓인 풀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풀죽을 가지고 뭐 어떻게 회사에 오겠어요.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 딸들은 꼭 밥을 그래도 사주세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 밥을 사주면 여러분 그걸 혹시 아세요? 밥보다 죽으로 먹으면 쌀을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엄마들은 늘 이제 죽을 드시고 자식들에게는 밥을 사주거든요. 근데 저희 대학 때도 그렇게 도시락을 몇 년을 사오는 학생들이 있었고, 평양 시민이 돼서 또 저희 직원들도 도시락을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지용씨 그냥 아파트 아래 아니면 빌딩 아래 도시락집을 가서 먹죠? 점심 식사 나가서 사 먹죠? 하는데, 여러분 오산입니다. 북한은 월급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를 가는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일단 사요.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생활 수준 격차가 바로 알립니다. 왜냐면 평양 시민들이 그런 건 있어요. 못 먹은 거지는 안 알려도 못 입은 거지는 알린다.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제가 화려하게 봤던 그 평양 시민들 모습은 옥수수 밥을 먹으면서도 겉만 이쁜 옷을 입고 말씨만 이쁘고, 구두도 진짜 겉으로 봤을 때만 구두를 신고 다니지 집에 들어가면 죽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인간의 욕구가 뭐예요? 식이주,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북한, 일단 평양은 먹는 거, 평양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평양 시민의 1 내지 5%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95% 사람들은 이렇게 옥수수 밥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래서 제가 봤던 화려한 겉 평양 모습보다 실제 들어가면 일단 먹을 게 없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제 회사를 아침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데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가는데, 지방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늦으면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평양은 어떻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불가피하게 지각이에요. 그럼 자기 시간에 딱 나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평양 버스는요 1년 365일 제 시간에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나마 버스가 오는데, 그것도 출근하는 버스 사람이 맞춰 버스 대수가 적기 때문에 정말 콩나물 시루예요. 성추행, 성희롱, 그냥 보편적이에요. 왜? 너무 딱딱딱딱 붙어있는데. 그리고 사실 사람이 많을 때는요 도둑도 있어가지고 그냥 버스에 오르면 돈 지갑이 없어지는 것도 일상이에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지갑을 좋은 걸 가지고 다니지가 않아요. 왜? 버스를 타면 가방도 막 쫙쫙 찢는데 지갑에 돈, 현금 절대 많이 안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대한민국 좀 카드를 쓰고, 카드 써서 CCTV 딱 뭐 카드 분실했습니다, 전화해서 카드 막아주세요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그 가방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은 명품이라 가슴에 품고 다니지만 북한은 그냥 가방이라도 안에 소지품이 떨어질까봐, 잊어버릴까봐 가슴 품고 다니는 여자들이 더 많다. 명품 들은 여자들은 버스를 안 타죠. 택시를 타거나 뭐 낮 시간에 나와서
차를 타고 다니겠죠. 그렇지만 평양의 일반 주민들은 아침 출근 시간에 가방을, 명품도 아닌 가방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를 입고 버스를 오르잖아요. 이상한 아저씨들이 막 많지만 어떡해요. 너무 딱 붙어 있는데 막 소리도 못 지르고 그렇게 타고 다니는, 일단 이게 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평양시.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 8시부터 9시 이상 지나가면 버스가 15분에 한 대씩 와요. 그리고 어떤 게 제일 슬픈지 아세요? 평양 시민으로 사는데 95% 시민들은 그 15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려야 되지만, 또 가끔 돈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냐? 버스 중간에, 버스가 달려가는 도로 옆에 500원짜리 들고 있고 1000원짜리 들고 있잖아요. 담배 한 각 들고 있잖아요. 버스기사 쫙 가다가 척 세워요. 그러면 앞에서 턱 튀어가지고 가요. 이게 바로 버스표 한 장에 10원, 5원 하는 버스표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버스표를 아껴가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또 이렇게 돈만 있으면 버스 기사들이 도로에서도 막 버스를 쭉쭉 세워주는 게 바로 평양이다. 이게 평양의 교통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고픈데 교통 상황까지 안 좋으면 평양이 정말 살기 좋은가요?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 사실 평양 시민으로 살면요, 처음에는 지방에서 가끔 올라갔을 때 그 노랑머리 외국 남자들, 여자들, 이쁜 외국 사람들, 우리랑 다르게 사는 사람들, 청바지 입은 그 생머리, 긴머리 여자들이 멋있어 보이지만요, 평양에서 계속 살면 그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게 귀찮아요. 왜? 그 사람들이 와서 평양 시민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 잘못 걸려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를 물어봤을 때 잘못 대답해도 안 되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평양에서 어떤 소년단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이제 학생 보고 이제 외국인이 물은 거예요. 외국인도 앞에서 봤을 때는 그 화려한 아파트에 색깔 칠해놓은 핑크색, 파란색, 갈색 아파트들 보다가, 이 외국인이 아파트 안을, 이제 안쪽을 왔나 봐요. 그래서 안쪽을 왔는데 엄마들이 그 차카탄에 밥을 만들고 불 피우고 진짜 찢어진 치마 입고 끌신 신고 다니는 엄마들이 밥을 막 하는 모습이 아마 처참했나 봐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학생 보고 물었대요. 학생, 왜 평양은 아파트 앞에만 색깔을 이쁘게 칠하고 뒤에는 이렇게 어두침침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신은 왜 넥타이를 앞에만 하냐고, 뒤에는 왜 안 하시냐고. 그 말이 정말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맞지. 사람 넥타이만 앞에만 하지. 그러니까 평양은 어떻게? 정말 이 시민들에게 대답을 하나 써줘도 정말 겉과 속이 다르게, 바깥과 속이 다르게,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정말 오리발 내미는 데는 북한만큼 대단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그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완전 좋은 사례로 평양 시민들에게 교육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만수대 동상의 그 돌무게를 아십니까? 그 돌무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떤 또 학생들이 대답을 잘하나 봐요. 또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그 돌무게는 우리 인민의 심장의 무게와 같습니다. 외국인이 깜짝 놀랐어. 그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심장으로 수령님을 늘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의 심장의 무게는 지금 만수대 언덕에 계시는 수령님 딛고 서 있는 그 돌의 무게와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이렇게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나라가 바로 북한 공화국, 평양공화국에서 있은 일이다. 그리고 우선 첫째, 그리고 이제 애들을 어릴 적부터 정말 힘들게 키워요. 그리고 평양 시민들은 가끔 이런 말도 하세요. 평양 시민이 계란 매달 먹는다고 지방 사람들 탓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양 시민들이 가끔 오리 한 마리 먹는다고 지방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행사를 하면요, 평양시 아리랑 축전 같은 걸 하면요, 평양시에 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그 아리랑 공연을 6개월 훈련을 해야 되며, 그 부모들은요, 공연 준비하느라 10시에 들어오는 아들을 기다려야 되고, 그 6개월 동안 도시락을 사줘야 되고, 아들이 그 아리랑 축전 공연복이며 필수품이며 사품들을 다 준비하려면 엄마, 아버지, 온 집안이 자식을 그 아리랑 훈련을 시키느라 여념이 없고요. 아리랑 훈련하는 그 기간에는 아빠들이 자전거를 타고, 북한에 자가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아들 데리러, 딸 데리러 그 5월 1일 경기장 밖에서 기다린다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김부자 1호 행사를 한 번씩 하면요, 평양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 3시부터 평양 시민들 소량에 물 하나씩 떠오고 장판 컬레, 바닥 컬레를 하나씩 가지고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에다 그 컬레 가져오면 3인민반은 여기서부터 3m 청소해. 또 4인민반은 거기서부터 또 3m 청소야. 이렇게 인민반장이 다 위치를 떼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고무장갑도 없어. 그거에 이렇게 컬레를 짜서 김일성이 다녀가 이렇게 1호 도로를 닦아야 돼요. 바닥처럼. 대한민국은 집안 청소도 청소기가 하고 로봇 청소기가 윙윙윙 돌고 뭐 컬레도 바닥에 굽혀서 하나요? 그냥 허리 펴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도로 김부자가 다니는 도로를 그렇게 바닥을 닦아요. 그리고 도로 옆에 그 블럭이 하얗게 대리석이잖아요. 그게 어지러우니까 그걸 하얗게 만들래. 어떻게 그걸 하얗게 만들어? 흙탕물에 바람에 비에 먼지가 다 쓰여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앞이 뾰족한 망치 있잖아요. 망치로 캉캉 치면 그게 또 부셔져. 대리석이 깨진다고 살랑살랑 탕탕탕탕 쳐서 그게 까만 때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쳐서 그것을 벗겨버리라고 해요. 그것을 또 한 15cm씩 나눠줘요. 매 세대다. 맨날 그거 앉아 때리고 있어, 할머니들은. 근데 저같이 또 미안하지만 저같이 또 이 회사 일 나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돈 벌어지 그걸 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줘. 동네에 이렇게 할 시간이 많으신 어르신들이거나 또 시간이 많은 집에서 노는 주부님들에게 돈 줘서 우리 집 것까지 해줘요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루 종일 그걸 치고 있어요. 막 어깨가 아마 빠질 듯이 아플 거예요. 그런 고충을 모른다, 지방 사람들. 지방 사람들 1호 행사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1호 행사 해봐서 그런 훈련, 그런 행사에 새벽 3시부터 동원돼보세요. 한 3번만 하면 평양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평양시 빛 좋은 개살구예요. 정말. 그래서 평양시에서 사는 사람도 이렇게 고충이 있다. 그리고 오리를 한 마리씩 놔주잖아요. 저는 사실 10년 넘게 살면서 평양시에서 내준 오리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보다 불쌍한 사람이 인민반에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인민반장님에게 저희 거는 이제 불쌍한 분 두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오리를 키운다고 또 김정일 방침 내려가서 평양시 사람들은 오리 사료를 집에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밥 먹다 나머지, 고기 먹다 나머지 다 씻어서, 고춧가루 묻으면 안 돼, 양념 묻으면 안 돼, 다 씻어서 따뜻하게 밖에다 말려야 돼요. 그래서 건사료를 준비해서 한 달에 500g, 500g씩 내야 돼요. 근데 밥 말린 거 500g 얼만큼 모아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밥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빵가루도 되고 뭐 물고기 먹으면 뼈다구도 되고 그냥 돼지고기 뼈다구도 되고 일체 다 되는데, 사실 또 잘 사는 집 여자들은 그런 거 안 모아요. 왜 모아 그런 거를 어지럽게. 그러니까 못 산 사람들은 그걸 모아야되는데 못 산 사람들이 그 쌀 하나를 헤어먹는 평양 시민들이 그 쌀이 있냐고. 정말 얼토당토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게 바로 평양이다. 그리고 고층 건물이 막 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평양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층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출퇴근 시간만 다니는 그 엘리베이터를 맞춰서 아침에 내려오셨다가 낮 시간 동안 정말 대한민국 경로당이라도 있죠. 경비막도 없는 그 평양시 밖에서 현관 앞에 앉아서 수다도 떠시다가 또 며느리 형도 보시다가 또 앞집 아저씨 이야기도 하다가 하루 종일 시간을 지키다가 저녁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평양시는요, 대한민국 주차장에 자전거 다 있잖아요. 평양은 100% 자전거 집에 다 보관을 해요. 우리 집 15층이면 어떻게 자전거 메고 15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지방에서 돈 좀 벌고 무역 활동하고 뭐 밀수라도 하고 하는 돈 버는 사람들은 가끔 평양 올라와서 돈 쓰기는 좋아. 왜? 뭐 화려하잖아요. 도로도 화려하고 뭐 물놀이장도 있고 뭐 볼링장도 있고 창강원도 놀러가고 문수원도 놀러가고 뭐 물놀이장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좋아요. 돈 쓰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가끔 돈 쓰는 건 평양이 좋지만 실제 그런 사람도 자전거 메고 15층 올라가라면 안 올라가죠. 야, 지방 그냥 단층집에서 문짝 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살지 뭐라로 너 15층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평양시는 이렇게 정말 다르다. 겉에서 보는 거랑 안에 들어가 살다 보면 다르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또 뭐 있는지 아세요? 평양 시민이란 그 긍지와 자부심. 일단은 평양 시민이 되면 그래도 북한에서는 나름 수도에서 사는 수도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직 저는 평양 시민이 돼서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그냥
2005년까지는 지방에 뭐 찜질방도 없었고 뭐 이런 편의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건 아마 그래도 평양 시민이 긍지다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아 우리 고향도 너무 잘 됐어. 찜질방 뭐 독탕 다 있고 가족탕이 있지, 마사지 부르면 오지, 뭐 출장 부르면 의사들도 집에 딱딱 날라오지, 아 다 있어. 그리고 물놀이장? 아, 굳이 평양 그 어지러운 물에서 안 놀아도 돼요. 지방에서 물놀이 한다고 평양에서 사느니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평양시에 살면서 오직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출장 여행 증명서 없이 원산까지 들어갈 수 있다. 원산까지 들어가면 어떡해? 아, 해산 사투리 쓰면서 출장 여행 증명서 없이 해산까지 가요. 해산이 내 고향이니까 열차에 올라서 지훈동지 나 해산 사는데 증명서 다 잊어버렸으면 같이 갑시다. 말로 증명이 되잖아요. 사투리가. 평양 시민은 그런 사투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내가 떠나고 싶은 시간에 떠나고 들어가고 싶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제가 평양에서 굳이 꼽아보자면 10년 동안 살면서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뭐 좋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남한 드라마도 지방이 더 잘 봐요. 그리고 정전 지방이 그냥 뭐 돈만 있으면 전력 그루다 하는 것은 지방도 더 잘해요. 그 평양 돈 있으면 좋죠. 돈 있으면 물도 사 먹지, 외화상점에 다니지, 뭐 택시 타고 다니지. 근데 지금은 지방도 택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요, 이번 시간에 평양의 그 진면모, 평양은 정말 힘들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양공화국이라는 것은 그냥 차별을 두기 위한, 김부자가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그냥 옹호 수단이 좀 더 강해진 수단의 인민을 바라서 평양시민증과 해산공민증, 지방공민증과 평양시민증 색깔도 다르고 이동의 자유도 좀 허용한, 그나마 좀 인권이 살짝 미세하게 보장된 곳이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면 좋겠고요. 그냥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본 평양의 이야기, 또 실제 평양에서 살았던 그 평양 시민들의 고충,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다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평양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렵기는 매한 가지다. 예,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생활, 실제로 평양에 궁금한 이야기, 또 평양 이런 건 아니에요, 지영 씨? 아, 지방에서 이렇게 살아요? 혹시 이런 궁금한 이야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